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사주에 편중된 오행이나 없거나 부족한 오행이 있을 때는 마음 공부와 수행을 해도 받아들이는 흡수율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보다 더 유연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가르침 주십시오. 네. 아주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나 들어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 사주팔자는 내 맘대로 받았나요? 아니죠? 여기 계신 분 다 태어나고 싶은 날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늘의 뜻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주라는 건 선천적으로 부여받는 것이며 내 뜻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또 부모님 뜻대로 받은 것도 아니야. 정말 말씀 그대로 하늘의 뜻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운명을 100% 거슬릴 수가 없다. 70%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며 70%는 받아들여야 된다. 70%는 받아들이고 30%를 내가 잘 운영을 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이렇게 빛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 선천적인 70%의 기운을 내 고집으로 바꿔나가고 싶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나는 내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난 내 맘대로 사는 거다. 그러면서 팔자를 부정하고 안 믿는 분도 있어요. 그럼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 하세요.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팔자가 도망가지는 게 아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요. 가끔 가다 보면 나는 팔자 안 믿는다. 근데 그분 마음속에는 이미 팔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팔자 70%는 타고나는 것이며 불변적으로 선천적 기운으로 받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기본 불변 에너지 사주 내기둥, 이게 내기둥이 8글자예요.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 월, 일, 시, 내기둥. 그래서 사주고 이 사주가 8글자로 이루어져서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나 팔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무식하게 몰라가지고 사주 다르고 팔자 다르다고 내가 말하는 분도 봤어요. 그것도 깨우친 분이. 예? 소위 강의를 하는 분이 사주가 다르고 팔자가 다른 식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걸 봤다. 그분이 모질라서 그래요. 깨우치지 못해서. 자, 사주나 팔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사주 8글자는 불변 에너지예요. 이 불변 에너지가 40% 작용을 하고 거기에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대운은 뭐예요? 10대운, 5대운 이런 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사주라는 게 있고 대운 흘러가는 게 있다고. 이렇게 대운이라는 얘기는 대박이 아니고 이렇게 5년, 10년씩 흘러가는 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5대운, 어떤 사람은 10대운, 어떤 사람은 7대운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바뀌는 대운이 있다. 흐름이 있다. 이 대운 작용이 30%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 대운 플러스 70%를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70%를 선천적으로 타고나면 나머지 30%는 하느님이 너의 몫이니까 네 인생을 이걸 운영하면서 잘 살아라. 그러니까 70% 기운을 가지고 30%는 네가 여기다 기운을 접목시키고 지혜를 접목시키고 그러니까 너의 능력을 탑재해가지고 바르게 잘 살으라고 30% 여백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 30% 운영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팔자보다 더 빛나게 살고 30% 운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 자기 팔자보다 더 못되게 사는 거예요. 더 안 좋게 산다. 더 어렵게 산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도원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깨달음 공부를 하면 자신을 운영하는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서 이 70% 운명에다가 30%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 운영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즉 30%를 긍정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이끌어간다. 그래서 내 팔자보다 더 빛나게 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진리를 깨우쳐서 내가 30%를 채우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우치고 공부하면 운명을 30% 내가 만들어 간다. 그럼 이 30%가 작냐?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정부 조직, 군경, 상위 삼성그룹, 저기 우리 대기업, 그리고 그 정부 기업, 그리고 이 공무원, 군인, 경찰 이런 거 있죠? 정부 조직, 대통령부터 이하 정부 조직 다 합치면 30%의 에너지가 돼요. 70%가 국민 에너지고. 근데 우리 국민은 누가 이끌어가죠? 30% 상부층이 운용을 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대통령이야 상부층이 우리 70% 국민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운영자는 나예요. 운영자는 난데 이 30%를 운영할 수 있는 특권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이 30%를 잘 이끌어가면 70%를 내가 잘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30%가 작아 보이지만 70%를 움직일 수 있다. 70%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70%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70%를 빛나게 만들 수 있다. 이 운영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30%가 작다고 느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단히 큰 것이다. 그래서 본질의 70% 바탕에서 30% 내가 운영을 잘하면 70%를 움직여 나갈 수 있고 득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즉 질문자께서 이렇게 편중된 사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고 묻길래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이 선천적 70% 타고난 것을 내가 일단 1차적으로 인정해야 돼. 잘 타고났든 못 타고났든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걸 부정하면 지고집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인정을 해야 내가 겸손할 때는 겸손하고, 보세요. 굽힐 때는 굽히고 노력할 때는 노력을 하거든. 근데 내가 편중된 사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어떻게 운영을 잘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모순을 고쳐나가고 내가 장단점을 잘 살펴서 채워나가고 그리고 내가 마음 공부해가지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노력할 건 노력하고 이렇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노력할 때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되고 운명을 좋게 이끌어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중된 사주를 타고난 분들은 첫째, 겸손해져야 된다. 둘째, 모든 인연들을 다 공부로 삼아야 된다. 셋째, 남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 왜? 모든 인연들이 자기 팔자 때문에 온 거거든. 그리고 자기 팔자가 부족해서 시련도 오는 거고 자기 팔자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악연도 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타를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넷째, 내가 그동안 내 잣대로 살았는데 내가 무엇이 과거에 부족했는지 늘 반성하고 참여하고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상처 준 거 하나도 기억 못해요. 기억을 하는 분도 있는데 대충만 기억해. 근데 상처받은 건 열렬히 기억하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저 또한 누구에겐가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저 또한 가볍게 조금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는 기억을 못한다. 근데 상처받은 건 어때요? 많이 기억해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잘 몰라. 남편이 잘못하는 것만 알지 내가 잘못했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아내가 잘못했는 줄만 알지 내가 잘못했는 줄을 모른다. 즉 남편은 내가 얼마만큼 아내한테 잘못했는지 모르고 아내만 탓한다 이 말이에요. 장단점만 보고. 그리고 또 아내는 내가 얼마만큼 남편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집착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아시죠? 이 일일이 막 간섭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 그렇게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남편을 핍박해놓고
남편이 반응을 보이면 당신 왜 그래? 왜 나한테 이렇게 대들어? 이러면서 탓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얼마만큼 남편을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지. 역시 남편도 자기가 부족하고 무능하거나 아니면 방법이 부족했거나 아내를 천대했거나 멸시했거나 말을 함부로 해놓고 아내가 대들으니까 왜 당신 대들어? 나는 돈 벌어다 주고 잘했는데 당신 왜 이렇게 나한테 괴롭히는 거야? 이러면서 맞짱을 뜨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즉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한 건 잘 기억하고 자신이 부족한 건 잘 기억을 못한다. 그리고 상처 준 것도 조금은 기억하는데 거의 한 7, 80%는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첫째, 내가 아까 지금 네 번째 이야기죠? 네 번째 맞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한테 상처는 준 적이 없는지 말을 잘못한 적은 없는지 행함이 부족한 점이 없는지 이걸 늘 돌아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돌아보는 노력이 있어야 내가 앞으로 반성하면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전 강의에도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10년 전에 남편이 바람핀 거 지금 들춰내서 뭐 할 건데? 5년 전에 바람핀 거 자꾸 끄집어내서 뭐 할 건데? 어제 일도 돌이키지 못해요. 근데 10년 전에 남편이 막 바람 폈다고 그걸 가슴에 품고 늘 자꾸 보세요. 하룻밤 자고 나서 바가지 긁고 또 일주일 지나서 또 긁고 또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또 끄집어내고 그래가지고 계속 과거 역사를 들춰내면서 10번, 100번씩 우려먹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집안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이건 그 아내뿐만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어요. 그럼 딱 덮고 살기로 했으면 이걸 과거에 집착하거나 그걸 끄집어내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왜 여자분의 예를 좀 많이 들었냐면 남자들은 미래지향적 동물이에요. 과거를 잊고 싶어 한다고. 미래로 기억하고 싶어 하고 미래로 나가고자 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자는 본능적 성격이나 그 근성이 과거에 집착을 해요. 과거를 먹고 살고 과거에 잘해준 거 있으면 그거 먹고 살고 못해준 거 있으면 그거 먹고 열받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집착하는 그 근성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자 남자가 달라요. 남자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자의 특성이 다르다. 남자들하고 여자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 여자의 본질적 특성이 남자랑은 다르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상처받은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100번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 부질없다. 어제 일도 돌이키지 못하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가정 불화를 일으킨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설령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와서 힘들었든 바람을 피웠든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살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먹고 살았다. 그러면 절대 과거는 묻지 마라. 그리고 그걸로 싸우지도 마라. 그리고 이건 부부예만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직장이든 사업이든 모든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과오가 있었다면 이걸 걸음으로 삼아서 반성하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걸 집착해가지고 자꾸 되새기면서 문제를 삼지 말란 얘기입니다. 절대 에너지 낭비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기운을 다운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모든 과거 일은 그냥 걸음으로 반성하는 데 쓰고 집착하거나 자꾸 되새기거나 이렇게 연연해 하지 마라. 과거는 과거로 딱 끝내고 새 출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팔자의 치우침이라든가 편중이라든가 팔자의 살이라든가 이런 나쁜 기운들이 없어지게 돼요. 다스려진다. 제가 없어진다는 표현은 다스려진다 이 뜻이에요. 근데 내 팔자가 편중되고 살이 있는데 그 성격을 자꾸 쓰는 거야. 이렇게 모나게 쓰고 집착을 하고 막 괴롭히고 이렇게 모나게 쓰면 쓸수록 그 살은 승하게 돼. 내 팔자에 편중된 기운도 승하게 되고, 승한다는 말은 이 나쁜 기운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팔자의 살도 더 작용이 커져. 그래서 마음 공부를 잘하면 팔자의 나쁜 살이나 나쁜 기운들이 잠을 자요. 이렇게 내려와. 잠자. 그리고 내가 못되게 마음을 쓰면 이 나쁜 기운들이 계속 성장을 해. 성장해가지고 누구를 괴롭히냐? 나를 괴롭혀. 그 다음 가족을 괴롭혀. 그 다음 온 가족을 다 힘들게 해.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집안에 정신병자가 한 분 있다. 여러분 가족이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거나 노이로제 환자가 있거나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있다. 그럼 여러분 가족 다 힘들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마음을 잘못 쓰는 거야. 운용을 잘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나쁜 기운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성격이 좋은 분들은 어때? 가정을 희망으로 평화로 이끌어 가잖아. 그게 뭐예요?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정신병자는 자꾸 불안 요소를 이끌어내거든. 그래서 집안을 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집안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나온 끝에 한마디 더 하면 지나치게 정신적으로 환자인 경우에 좀 이렇게 오해로 듣지 마세요. 지나치게 정신질환자가 있거나 지나친 우울증 환자가 있을 때는 가족하고 좀 격리돼서 치료를 받는 게 좋아요. 이제 왜 그러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어떤 요양지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하든 아니면 어떤 그 환경을 다르게 해서 치료를 하든 병원에서 치료를 하든 이렇게 해서 가족들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잘 받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근데 가족들이 마음 약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어떻게 하든 버텨야 된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정신질환자를 붙들고 있거나 지나친 환자를 붙들고 있는다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건 바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한 거하고 바른 걸 내가 늘 말씀드리죠. 바른 속에 선이 있어야지 무조건 착한 쪽으로 가는 건 현명하지 않다. 늘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때 상대도 득이 되고 나도 득이 된다. 착한 감정에 빠지면 악수를 두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지 말고 늘 바르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 속에 착한 속에 바름이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내가 착하게 살으라 바르게 살으라 이런 강의한 게 있어요. 근데 선 속에 바름이 있으면 되는데 이 선 속에 바름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내가 감정적으로 정신질환자를 끌어안고 있는 거 이것은 착한 마음이지 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가족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은 격리해서 치료를 받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제가 이 강의 중에 왜 이것도 함께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이 냉철한 분별력과 냉철한 생각으로 항상 바르게 사물을 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너무 정 때문에 착한 마음 때문에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꾸 어려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섬에 나병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나병 환자가 이 섬을 넘어서 육지로 오면 많은 사람이 병을 옮을 것 같고 피해를 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섬에다 관리를 하게 하고 절대 못 넘어오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잔인하고 냉정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못 넘어오게 하는 게 맞는 거다. 이게 바로 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운명도 좋아지고 가족도 득이 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